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본에서 생기는 기이한 현상들로 일본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섬이 침식돼 수면 밑으로 사라지는가 하면 2019년 올 한해 각종 기상재해 현상 영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1위에 선정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본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베 내각은 이런 어리석은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이런 어리석은 정책으로 전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국제환경단체, 기후 네트워크 관계자들로부터 조롱까지 당한 불명예를 겪기도 했는데요. 대체 일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은 이렇게 자멸하고 마는 것일까요? 자멸할 때 자멸해도 한국인들에게 정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번에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가지고 장난치다가 딱 걸렸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맛집 팩트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의 섬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져서 일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8월까지 이름도 없었던 158개의 국경 낙도에 이름을 붙이고 주인이 없는 섬을 국유화하는 등 낙도 보존을 통해 영해를 관리해왔습니다. 이번에 사라진 이 섬도 그 중에 하나로 하나키타 코지마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 에산베 하나키타 코지마 섬은 일본 영해를 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국경지역에 위치한 낙도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섬이 소실될 경우 일본의 영해와 베타 경제 수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UN 해양법회의에서는 육지에서 최외곽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기선으로부터 12에리의 범위를 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산보안청의 발표에서 섬이 소실돼도 일본 영해는 거의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지만 결과는 UN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조사를 실시해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전국 484개의 국경 낙도 중 소실된 것은 해당 섬뿐이라서 일본인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섬이 소몰돼 영해가 줄어드는 우려가 현실화되자 일본 정부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낙도의 해안부가 모르는 사이 파도에 침식돼 영해가 좁아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안에 각 부처가 가진 국경지역 낙도 관련 정보를 모아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되는 낙도는 모두 484개로 독도나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은 제외됐습니다. 내각부와 해산보안청이 주도해 낙도의 명칭과 위치 등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 인공위성과 항공촬영, 현지 조사 등으로 얻은 화상 데이터를 모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해양 관련 정보 웹사이트 해양 상황 표시 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가 낙도 조사에 열을 올리며 영해가 줄어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국경지역의 낙도가 물밑으로 사라지면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부 홋카이도 북쪽의 작은 섬 에산베 하나키타 코지마가 침식돼 수면 밑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명확한 이유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대체 이유가 뭔데 섬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므니까? 일본은 이대로 침몰하고 마는 것이므니까? 점점 침몰하는 일본을 떠나도 한국으로는 안 가겠으므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원인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베 신조 일본 정부에 책임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왜 아베를 탓하냐고요? 그것은 일본이 환경 오염 국가로서 전세계 온난화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섬이 없어진 것이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세계 1등이라는 타이틀에 목을 매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환경과 관련된 세계 1등 타이틀을 2개나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는 웬일인지 부글부글 속만 끓고 있습니다. 일본이 받은 상 2개는 환경을 파괴하는 나라에게 부여하는 불명예 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일본 히로시마현과 오카야마현 등 서일본 지역에 물난리가 나고 사망자는 무려 200명을 넘었고 재산 피해는 수천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2달 뒤에는 오사카 일대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또 한 번 물난리가 났습니다. 간사이 공항이 침수돼 폐쇄됐고 강풍에 떠내려간 유조선이 교량을 들이받아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독일의 한 싱크탱크가 세계 각국의 재해를 분석해 사망자 수와 경제적 손실 등을 기초로 선정한 결과 일본은 지난해 기상재해 영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1위에 선정됐습니다. 이 단체는 기상재해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책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은 그 누구보다 온난화 대책에 선봉에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기후네트워크에서는 일본에서는 석탄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혹독한 비판을 부르고 있다며 온난화 대책의 가장 소극적인 나라 3곳 중 하나로 일본을 꼽았습니다. 이 단체는 일본이 온난화 대책은 뒤로 한 채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에 기대는 나라라는 의미로 화석상을 수여했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최근 일본은 석탄 등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선택지로 남겨두고 싶음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미개한 환경 인식으로 인해 불명예상 수상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 발언은 구티에레스 UN 사무총장이 국제환경회의에서 온난화 대책 강화와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을 멈추라고 전 세계에 호소한 바로 다음 날 나와 아베 정부의 에너지 인식에 대한 미개함과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으이그 아베씨, 그래놓고 유엔 가서 연설하면서 허세 부리려다가 쫓겨난 거예요? 내가 다 창피하다. 가만히나 있어요 그냥. 그래도 중간도 못 가겠지만. 그렇다면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지들밖에 모르는 일본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전세계 인류에 피해를 입히고 있을 때 일본 기업들이라도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대로 장난치다 딱 걸렸습니다. 새 차를 판매하면서 아닌 척 꼼수를 써서 일본 차를 구매할 시에 2자릿수 번호판을 준다고 한 것인데요. 올해 9월 자동차 번호 체계가 바뀌면서 9월 이후에 구입한 차량들의 번호판 앞자리는 3자릿수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일본 차 판매사들이 2자릿수 번호판을 주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때문에 3자릿수 번호판이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자 판매사 측에서 걱정 말라고 안심시키며 2자릿수 원하시면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원래 긴 게 달려있는데 짧은 걸로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대부분의 일본차 업체에서 공공연히 악용되고 있습니다. 2자릿수 번호판을 원하는 건 지난 9월에 자동차 번호 체계가 3자릿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번호판이 불매운동 이후에 샀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의 번호판을 받으려면 자동차 업체가 발급하는 자동차 제작증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차량의 번호판 규격과 달리 긴 번호판 크기가 아닌 짧은 번호판 규격을 기록하는 수법입니다. 짧은 번호판은 아직 앞자리가 2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2자릿수의 짧은 번호판을 받은 뒤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2자릿수 번호의 크기만 긴 번호판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작증에 있는 기록만 보고 발급할 뿐입니다. 이런 꼼수 때문인지 불매운동으로 급감했던 일본차 판매 대수는 대대적인 할인 판매 속에 지난달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야, 머리도 좋다. 진짜 머리도 좋아. 아니, 겨우 일본차 판매하겠다고 저 따위 꼼수를 쓰고 있네요. 일본인들은 이런 잔머리 돌릴 시간에 방사능을 없앤다든지 온난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개발 같은 거 이렇게 생산적인 거 할 생각은 못하나 봐요. 기껏 한다는 게 서류 조작해서 환경 파괴하는 내연기관차 한 대라도 더 팔아먹자네요. 유럽에서는 환경 저감 조치로 일본 디젤차 벌써 철수했다던데 그 재고들 우리나라 와서 다 팔아먹고 있었네요. 그리고 일본차 사시는 분들도 그래요. 아니, 그 번호까지 위조해가면서 그걸 왜 타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저번 달까지 판매량 하락했으면 진짜 철수시킬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일본 차가 한국에서 연명을 해가네요. 아, 물론 우리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중엔 안 계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조씨, 그 홋카이도에 섬 없어진 거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신기하네. 이러다 일본 진짜로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심보를 곱게 써야지, 이 양반아. 맨날 한국 가지고 정치질 해먹으니까 땅이 꺼지는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에서 영화 일본 침몰하면 그거나 보면서 시뮬레이션이나 해보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말로가 한 말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다면 매일 그 꿈을 생각하고 되뇌어 보세요. 언젠가는 그 꿈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얻어진 한 번의 성공, 그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셔도 됩니다. 모든 승리자는 실패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발버둥 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한 실력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댓글로 소통해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you.